안녕하세요. 마리티. 안녕하세요. 마리티입니다. 손 해야 되는 거야. 약간 흐뭇하게 웃는 거로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전 결혼한 지 11년 정도 먹거든요. 오래됐는데, 2009년에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축하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여성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이 내 배에서 내 애를 낳는다고 하는 거. 남자들은 이게 애가 낳았는데 이게 내 애인지 아닌지 몰라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잖아요. 솔직히. 가족제도가 아니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생산성을 여성이 갖고 있다고 하는 거가 굉장히 큰 축복이지만 굉장히 큰 고난의 이제 시작인 것으로 봤거든요. 그걸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어머니, 모성 이런 단어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물론 저도 이제 어릴 때 힘든 기억에서도 어머니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정한테도 물어보고 싶어. 이제 애가 셋이니까. 애가 셋입니다. 그러니까 864. 일단 제가 생각하는 모성이라는 건 좀 과대포장되었다. 과대포장. 어떤 거가 과대포장된 거예요? 얼마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인전이나 뭔가 옛날 이야기나 전래동화나 이런 데에서 보면 굉장한 어머니들이 나옵니다. 네. 그쵸. 맞아요. 그리고 마치 이 사회에서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암묵적으로 뭔가 부담으로 작용하죠. 예를 들어 한석봉 어머니, 떡을 썰어라 근데 왜 뭘 불고 그 시절 이야기가 온전하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도 확신할 수 없을 뿐더러 그게 약간 그러면 열리문 같은 거네. 이 사회적인 제도와 이 틀이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몇 어떤 그 이념들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가 많았었는데 그 중에 모성이 있다. 그렇죠.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성은 사실 본능의 레벨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한데 너 떨고 있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 우리 욕 먹는 거야 우리 항상. 그러니까 모성이 없다니까. 그 옛날에 장자크 루소가 에밀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 귀족 여성은 아니면 부르주아 여성은 절대로 애를 낳은 다음 자기가 안 키웠어요. 부르주아 남편을 갖고 있는 여성은 항상 성적인 매력이 있어야 되니까 애를 키우면 안 돼. 좀 200년이 바뀌면서 이제 다시금 가족 중심의 사회에 이렇게 되면서 육아라고 하는 역할이 되면서 모성이라는 개념이 또 다시 강조된 것이지.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향수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의미도 그냥 버려진 내 애를 낳았을 때 그거가 이거 내가 이제 키워야지라고 하는 의무감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거나 어떤 그 물체에게 나오는 반응이라고 하는 게 신기해서 사회적 문화적 관습의 어떤 미임으로써 모성이라고 어떤 허구적 개념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강조된 모성의 사이즈가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모성에 대해서 사실 탐지하기가 힘든 거죠. 좀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필요하죠. 맞아요. 왜냐하면 90% 이상 되는 어떤 강요된 모성, 이념으로서의 모성이 있다. 엄마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 어떤 강력한 규제의 이념을 갖고 있는 틀이 모성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것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안 돼요. 예를 들면 궁금하네. 그러니까 엄마가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맨 처음에 정이 와가지고 얘기했던. 그때 말씀드렸던 건 이제 내가 아이를 대하면서 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점점 사람이 병신이 돼가는 느낌이 든다는. 여러분 처음 했었던 그 화를 봐주세요. 그게 이제 그때 요지였는데 지금은 엄마 입장에서만 얘기하자면 엄마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로 떨어지는 그런 것도 존재하고 덤으로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엄마는 너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네가 제대로 된 엄마냐 라는 판단이 스스로를 자꾸 평가하게 되고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면서 위축이 되고 스스로를 상처를 주면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아이를 케어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아이는 점점 더 케어를 받지 못하는 거죠. 이 모성이라는 이념은 행복한 엄마를 만드는데 방해 요인이지
그 얘기를 도움이 되는 요인이 아니다. 특히 뭐 시월드든 뭐 네. 어디든 여기서 그쵸. 연마하면 그러면 안 되지. 친구들조차도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직장인 여성들이 네. 카톡방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은 저 사람은 말하자면 워킹맘이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 무시하거나 맞아요. 이런 거를 포함해서 맞아요. 이런 그런 것들 거 있어요. 굉장히 너무 늘떠 있던 거 아닌가요? 그럼 우리 정은 네. 아이를 양육을 할 때 어땠었어요? 나는 궁금해서. 애는 아무나 키우는 게 아니구나. 근데 대부분 안으로 키우고 있잖아요. 이 아이가 내 것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모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예, 많아요. 많은데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리고 저도 돌아보면 저 아이는 나랑 같지 않은 사람인데 나랑 다른 사람이고 내 게 아닌데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이런 얘기를 하면 부모가 네가 낳았으니까 부모가 됐으면 그 정도는 책임져야지.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애를 낳았어? 그러면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애를 낳았어요. 우리는 그런 것이 그런 유의 상황이 펼쳐질 거에 대한 걸 우리는 어떤 정보와 어떤 그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이 앞으로 가서 아이의 눈을 보면서 아이에게 지금은 우리 상황이 이러니 너는 지금 밥을 먹어야 한다라는 설명을 10번이고 20번이고 차분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책에 나와 있거나 책에 나와 있거나 상담을 받거나 뭐 유튜브 찾아보면 그렇게 하라고 나와요. 근데 그렇게 되냐고. 지금 얘들을 7시 반에 보내지 않으면 난 당장 지각하고 이제 생계 위험이 있고 위험이 있고 회사 가서 굳이 또 이렇게 이게 아빠들이면 아유 그래 네가 육아를 돕느라고 그럴 수 있다 눈치는 보일지언정 아유 착한 아빠네 좋은 아빠네 가정적이네 이런 평가를 듣는데 엄마가 돼서 직장 워킹맘이 그런 상황이면 직장 눈치 엄청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그런 포지션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관념이겠죠. 부모의 어떤 맞아요. 역할에서 보통 일자리에서 얘기하는 생산 노동 말고 그거를 다시금 리커버리 해주는 걸로서 집에서 해주는 주로 노동을 재생산 노동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거의 역할을 대부분 여전히 많은 경우가 여성들에게 많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어저께 뭔가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와이프랑 밥 3끼 먹으니 끝났어 하루가. 근데 바빴어요 되게.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애들이 가사노동이라는 것 자체만 해도 그 공간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맞아요. 노동력이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이제 육아라는 짐이 더해지면 이건 한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들도 네. 붙어야 돼. 거기 왜 꼭 거기에 그 가족 중심으로 뭔가 해결을 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뭐 그러니까 그쵸. 확대가 좀 있겠죠. 그런 네. 그 부모 자식 관계를 넘어가는 더 윗 단계나 딴 단계로 계속 넘어가는 게 되게 큰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럼 결국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가 나를 키우면서 젊음을 갈아 넣었는데 다 지금 좀 손주 색- 손녀를 색깔이 키우기 보이잖아요. 위해서 또 자신의 노년을 갈아 넣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일인 거예요. 꽤 비극적이죠. 예, 맞아요. 잠깐 제가 소개해드릴 책이 하나 있는데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엄마의 탄생이라고 있는데요. 읽어보시면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엄마한테 주로 이제 임신, 육아, 출산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몰빵이 되고 그것들이 자라서 애들한테는 엄마가 교육을 못 시키거나 공부를 못 시키면은 엄마 탓이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랑스러운 양육을 성공해야 되는 CEO가 돼버리는 거죠. 한국 사회는 어떤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크레딧을 주지 않아요. 미국만 해도 군인이 비행기를 타면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거나 하는 왜냐면 그 사람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네. 감사나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군발이라고 무시하잖아요. 내 와이프는 최신데요. 최라는 뭐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엄마로 뭉뚱그려지는 그렇죠. 그런 엄마라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마치 우리 모두가 군복을 입고 있을 때 다 그 새끼가 그 새끼처럼 보이는 쟤는 그냥 군발인 거죠. 가까이 가면 냄새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웬만하면 건드리고 싶지 않지만 좀 불쌍하다. 요 정도 시선이 우리 사회에서의 엄마를 바라보는 약간 그런 시선인 것 같다라는 그러면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엄마끼리 수다를 떠는 게 이제 군발이가 예비군 가서 하는 게 그 엄마라는 존재 자체는 그 가족 제도의 폐해의 정점인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게 이제 가부장제 중심의 가족제도라고 했었을 때 엄마라고 하는 역할이 대부분의 이제 가사노동을 포함한 노동의 의무했던 것들이 의무감으로 되고 그것들이 어떤 뭐 경제적 가치나 사회적 인정이가 아니고 그냥 집안 내에서 해야 될 의무로서 네. 못하면 안 되고 잘하면은 그냥 본전인 네.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제가 그 과학과 사람들이라는 팟캐스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과학자로서의 에디슨의 일대기를 이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우리가 접한 에디슨 전기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훌륭한 어머니였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아이인 아이를 잘 키워내서 세기의 발명가로 만들었다라는 게 그 전기의 앞단에 나오는 이야기죠. 축약되어진 내용 아니면 예. 주로 이제 만화 같은 거나 예. 사파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죠. 실제로 어떠했느냐? 그러면 학교에서 에디슨이 문제를 일으켜서 학교에서 그 에디슨에 대한 뒷담화가 선생님들 간에 돌 때 그 이야기를 에디슨이 듣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분통이 터져서 아이를 데리고 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그 시절에 미국도 보수적인 가부장제가 굉장히 그럼요. 강력했고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집에 거의 안 계셨고 그렇죠, 그렇죠. 남매가 4남매인가 5남매인가 그러는데 에디슨이 막내였나 아마 그랬나 봐요. 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많은 형제를 어머니가 혼자 케어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돈도 제대로 보내주지 않으면 어머니가 어떻게든 생계까지 꾸려야 하는 상황에서 막내 아이 공부를 시킨다 라는 게 어디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에디슨 어머니가 뭐 몇 개월이 안 돼서 다시 학교로 돌려보냈다가 에디슨이 다시 학교에서 쫓겨났다가 이 과정이 몇 번 반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계속 참아준 어머니는 아니었다. 예, 이상향의 뭐 말하자면 사랑 그렇죠. 가치가 어머니는 아니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그렇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학교 데려갔다가 학교에서 뭔가 적응을 못하는데 선생님들이 그거를 뭔가 안 좋게 얘기하면 저라도 데려와서 그럼 홈스쿨링 하자. 대안 학교를 찾아봐.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갔는데 또 별로면 아니면 내가 가르치다가 너무 힘들면 야 대안 뭐 다른 학교 없니? 뭐 다시 전학을 보내자. 그렇죠. 이렇게 되게 그게 현실적인 우리네 모습이고 그래서 에디슨의 어머니는 그렇게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말년이 돼서 에디슨이 성공한 후에 그 여러 가지 그 젊어서의 힘든 시절 때문에 약간의 그 우울증과 약간 정신착란 비슷한 어떤 증세가 있어서 그렇게 아주 행복한 노년을 보내지도 못하셨다.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모성애나 어떤 가족 그게 이제 여성한테 짊어졌던 짐 양육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2월 말 정도에 나온다고 하니까 예 저도 이게 참 제 환갑에 애가 대학교 갈까 말까 그때 대학이 있을까 모르겠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무언가 가부장제나 대표 카페 했던 제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잘 없어지지 않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 올망졸망한 개인들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포함해서 이것들이 언젠가는 조금씩은 나아져야 될 것들을 꿈꾸면서 뭔가 그 정도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을까 싶긴 해요. 저는 이게 이제 모성과 가족제도와 섹스와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어떤 거대한 부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들이 너무 쓸데없이 과대 포장되어 있는 거품이 끼어 있는 개념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걷어내고 담백하게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마이너리티라는 단어 자체도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사회가 되지 그렇죠.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멋대로 빠지다 보니 마이너리티 얘기하게 됐네요. 지금까지 마리티였습니다.